안녕하십니까. 내빈 여러분,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지적박물관 부설 독도, 관도, 영도 체험관 개관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온 이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 착석해주시고 또 휴대폰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박물관 부설 독도, 관도, 영토체험관 개관 기념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빈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배.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다음은 호국 영령 및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영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빈 소개는 무순으로 진행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이상천 제천시 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모두 큰 박수로 제천 단양 지역민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시민들의 고충과 지역 발전을 국회에 전달하여 고향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시는 엄태영 국회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북 교육의 희망인 행복교육에 힘쓰시는 김병우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조기영 정책보좌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독도 수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신순식 독도재단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소철수 산업법인 한국지적학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또 송강호 전 국회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승신 제천 세무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원성수 사단법인 독도사랑 범국민운동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군 애국가지도 화백님 멀리 부산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빈 뒤에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지만 일일이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석희 행사추진위원장님의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적박물관은 지적 관련 사료를 정비, 보존, 연구, 전시하여 지적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99년 12월 16일 개관되었습니다. 이후 1999년 12월 18일 문화관광부의 2종 사립박물관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9일 이진호 관장님이 사망함에 따라 2021년 5월 8일 이범관 교수님이 지적박물관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6월 18일 충청북도 도지사로부터 지적박물관장을 이진호에서 이범관으로 변경 등용하였으며 2021년
11월 12일 현재 지적박물관 부설 독도간도 영토자료 첨관을 개관하고 첫 번째로 독도간도 영토자료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초겨울에 쌀쌀한 날씨답게 오늘 제천의 진면목을 우리 예지 거제도부터 부산에서 오늘 부산에서도 7분이 올라오셨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니까 춘천서부터 전국에서 아마 대충들만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40년 만에 고향 제천을 귀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이면 대학에서 퇴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국 영토소원을 경북 영천에 13년 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지적 부자에 같이 동사했던 이진호 관장님이 갑자기 찾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제천으로 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적과 뜻을 또 함께 이 길을 가게 된 것이 가난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가난. 저는 탁바당에서 태어나서 7남매의 5째로 태어나서 형님과 동생은 모두 2살 차이였어요. 봉급을 타면 7남매의 등록금을 댈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제천고등학교 2학년 때 제 방에 들어오셔서 대학을 가지 말라. 대학 가는 공부를 하지 말라. 저는 그때부터 부모의 돈의 한계가 자신의 한계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후 2년 동안 공사판을 돌아다니면서 공부하는 것보다 일하는 거가 원래 어렵구나. 공부하는 것이 참 쉽다는 진리를 터득하고 그리고 2년 후에 지적학을 만났는데 그때 저의 스승 원영희 스승님을 만났어요. 그 스승님은 저한테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죠. 너는 교수가 될 사람이니까 돈을 쫓아서 연구하지 마라. 두 번째, 내가 북한에서 1915년생으로 태어나서 남한에 내려와서 가장 아끼는 것이 한국 지적학인데 이 한국 지적학을 지켜라. 그래서 저는 이 제천 천lum이 스승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것을 지켜왔어요. 그렇게 지켜오고 이제 정년 퇴임이 다 돼가니까 제천에 나와 같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이들에게 비전을 좀 시켜주려고 그러는 비전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내가 체험한 경험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본인만 똑똑하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회 구조는 돼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터득했습니다. 지식을 분양의 어른으로서 제천에서 정치하시는 이런 분들 앞에 제가 가지고 있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지적 독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 부분을 박사 석사 논문을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제천을 오면 의병의 도시 제천을 오면 수많은 이범강 교수의 자료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함께 토의하고 국가의 미래를 토의하는 중원학당을 개관할 것입니다. 그때도 많이 좀 와서 격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천학 연구원을 개관할 겁니다. 새벽 3시까지 하고 오늘 아침은 새벽 4시까지 하고서 지적박물관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한 제천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또 우리 시장님 의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제천의 유상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영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 간도 영토 자료 전시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행사 추진위원장을 맡은 박석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본 행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뜻깊은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특별히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엄태영 국회의원님,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조기영 정책보좌관님, 신순식 사무총장님, 서철수 고문님, 그 외 서울, 부산, 대구, 구미에서 먼 길에서 오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이광석 전 독도경비대장 사진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쉬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더 빠르게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싶었으나 지난 2년간 우리를 괴롭혀온 전염병으로 인해 빨리 인사드리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모두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기에 이번 행사의 성공을 위해 열과성의를 위해 도와주신 각계층에 계신 여러분의 힘은 지금의 이 행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시간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은 지금의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자리를 위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 자리는 우리의 고토 회복과 영토 수호를 위한 단단한 초석을 다지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의 역사를 모르면 앞으로의 영토도 지키지 못할 것입니다. 후세대의 교육이 없다면 우리 영토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지적박물관은 지적을 통한 역사교육으로 고토를 되찾고 외부 세력의 영토 도발을 굳건히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큰 힘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끝으로 이 행사가 있기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이봉관 관장님과 지적박물관 식구들,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지역 원로 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독도간도 영토 자료 전체를 개최하여 주신 우리 이범관 지적박물관 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지적박물관이 99년도 개관 이래로 사실은 또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시장이 되었을 때는 거의 조금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미미한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범관 관장님이 새로 들어오면서 지적박물관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피부로 느끼고 지적박물관이 활성화되고 또 지적박물관을 통해서 제천에 아까 말씀했던 의병정신, 의병의 본향으로서 의병정신과 연계한 여러 가지 활동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된다면 시에서는 당연히 지적박물관을 도와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관장님께서 누수가 돼가지고 중요한 자료를 보관을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실 지적박물관에 시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그동안은 한 천 몇백만 원을 지원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누수가 돼서 중요한 자료가 쓰지 못하게 된다면 그 손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 누수가 되는 부분은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아직까지 독도 영유권 문제로 우리 민족적 어떤 자긍심, 자존심을 자꾸 훼손시키는 그런 국제관계 속에서 독도간도
자료 전세를 우리 제천에서 개최하고 또 이것을 좀 더 발전시킨다면 저희 제천 입장에서 상당한 영광이고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예의주시하고 보고 또 제천 11의 대표로서 지원한 일이 있다면 마땅히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다 보니까 또 국정에 바쁘신 우리 엄태영 국회의원도 일부러 오시고 또 우리 지역의원인 우리 이재진 의원도 모시고 또 제천 세무서장님이신 이승신 세무서장님도 오시고 또 그 독도 관련 독도재단 사무총장님이신 신순식 총장님도 오시고 또 서철수 한국지적학회 고문님도 오시고 또 우리 존경하는 송강호 전 국회의원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성조 조합장님도 또 장훈봉 금성조합장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윤정석 라원장님도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이 지적박물관이 제천시에 꼭 필요한 존재다. 그런 위치를 가지고 간다. 또 그러면 이것저것 안 따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지적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됐을 때 시에서는 당연히 매칭으로 도와드리겠다라는 아주 확실한 사인을 제 생각,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만추의 계절, 결실의 계절, 이 좋은 계절을 맞이해서 오늘 지적박물관 부설 대한민국 독도 간도 영토 관련 특별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관장으로 정식 취임식을 하시는 우리 이범강 교수님, 진짜 독도 박사님이죠. 대한민국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학위다마 독도학으로 박사를 따시고 그동안 독도에 대한 열정을 몇십 년 동안 가져오신 것을 제가 시장 재직 시에도 옆에 지켜봤습니다. 더불어서 저도 독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지난 7월 20일 도쿄올림픽 이틀 전에 국회의원 4명이서 독도를 가서 그 경비대 대원들을 격려하고 왔습니다. 하늘관계의 어떤 미묘함 때문에 저희가 언론에 보도 안 했지만은 그 7월 20일 날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러와 보니까 진짜 대한민국 독도 지킴이 이범관 박사가 이제 고향에 와서 진짜 대한민국 독도를 지키는 이런 역사적인 일에 나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범관 교수님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40년 만에 고향에 오신 그런 감회도 새롭겠지만은 평생 몸담아왔던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바탕을 고향에서 한번 펼쳐가는데 많은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독도 간도가 또 연해주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는 것을 우리 청소년 후손들에게 알리면서 그 국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교육의 장으로 또 이용하겠다 하니까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독도는 물론이고 중국도 동북공정을 통해서 호심탐탐 우리나라를 자기 속국으로 만들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역사를 만양이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쓴 책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을 통해서 조선을 개국하지 않았으면 아마 연해주와 간도가 다 우리 땅이었을 것이라는 그런 가정된 어떤 그런 책을 쓴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고토를 지키고 새로운 역사의식을 가지고 또 독도 지킴의 본산이 우리 의병의 고장 제천에 오늘 이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도 앞으로 이범관 교수와 함께 저와 같은 한 해 동문지가 한 해 차이다 보니까 저와 같은 연배로서 같이 뜻을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힘을 모으겠습니다. 독도 간도를 지키는 우리 영토를 지키고 또 앞으로 후손들을 교육하고 또 독도
국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가지는 이 자리가 더욱 뜻깊게 발전하기를 기원드리면서 간단히 축하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우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조기영 정책보좌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가을빛이 찬란한 날에 올바른 영토 의식으로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게 될 대한민국 독도간도 영토자료 특별전시회가 열림을 충북교육가족과 더불어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영토간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범광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올바로 대응하면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우리 충북교육청도 계속되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침략적 영토관을 경계하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역사 교육과 독도 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충청북도 교육감 김병우 대신 읽었습니다. 부장님과 엄태영 국회의원님은 3시 일정으로 인하여 지금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먼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우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조기영 정책보좌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께서 미리 예정된 행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실 말씀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가을빛이 찬란한 날에 올바른 영토 의식으로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게 될 대한민국 독도간도 영토자료 특별전시회가 열림을 충북교육가족과 더불어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영토간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범광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올바로 대응하면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우리 충북교육청도 계속되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침략적 영토관을 경계하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역사 교육과 독도 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충청북도 교육감 김병우 대신 읽었습니다. 부장님과 엄태영 국회의원님은 3시 일정으로 인하여 지금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네, 먼저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병우 교육감님을 대신하여 조기영 정책보좌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김병우 충청북도 교육감께서 미리 예정된 행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실 말씀 대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가을빛이 찬란한 날에 올바른 영토 의식으로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게 될 대한민국 독도간도 영토자료 특별전시회가 열림을 충북교육가족과 더불어 기쁜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올바른 영토간 함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범광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 전시회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고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올바로 대응하면서 세계 평화에도 기여하는 민주 시민으로 자라나길 기대합니다. 우리 충북교육청도 계속되는 주변국의 역사 왜곡과 침략적 영토관을 경계하면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역사 교육과 독도 교육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11월 12일 충청북도 교육감 김병우 대신 읽었습니다. 23년 전통의 지적박물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해주신 내빈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우리 영토인 독도, 간도, 대마도, 연해주가 우리의 영토임을 천명하고 후세대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연구, 홍보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찍겠습니다. 여기 봐주세요.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찍게요.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게요. 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직 모르는데. 하트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유도 면책에 의한 강도 해명에 의한 유도 면책에 의한 거는 요 선이 비무장지대고 저쪽이 우리 땅인데 백두산 전기비에 서쪽은 압록이요 동쪽은 토운이니까 이쪽에 성안도는 우리 땅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간도와 연해주는 우리 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중국에서 그렇게 했느냐? 청나라도 발산기가 백두산입니다. 여기 백두산에 가면 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여기 백두산 천지만 자기가 차지하면 되지 이쪽 지역은 차지할 의사가 없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1880년도에 와가지고 중년이 많이 들었습니다. 중년이. 그래서 이제 우리 환경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가기 시작해서 개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간 날짜를 써서 강도라고 부른 거죠. 그러다가 1885년도에 국경회담을 합니다. 청나라하고 우리나라가 국경회담을 하는데 문제가 됐습니다. 자, 서쪽은 압록이요, 동쪽은 토문이라. 이러니까 중국이 이걸 다 우리한테 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안 되겠다. 중국이 깨를 낸 게 토문강이 이 토문강이 아니고 두만강이 토문강이다. 토문을 만주로 하면 두만이 되고 두만이 도문이다. 그래서 이 두만강으로 중국은 주장을 하고 우리는 이 토문강을 주장하고 그래서 1887년도에 다시 2차 국경회담을 합니다. 그때 이제 나신 분이 우리 이제 대표가 이중환 선생님이 내 목을 내 놓을지언정 한 채 담도 되어줄 수 없다. 이래서 끝까지 버텨가지고 국경회담을 무효를 시킵니다. 그래서 1888년 4월 28일 날 원색의 위안스카이 그러니까 우리한테 도병기 외무부 장관한테 공문을 보냅니다. 1887년도에 국경회담을 완료를 못했으니까 다음에 날을 잡아서 다시 국경회담을 하자고 우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그 이후에 회담을 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905년도에 일본이 울산역약을 맺고 매격권을 자기들이 뺏었으니까 우리가 국경회담을 한다 해가지고 1909년도에 우리가 합방되기 20년 전에 1909년도에 강도 협약을 맺어서 이 땅 전체를 중국에 내가 줘버립니다. 일본이 나쁜 놈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는 만주국이 들어서고 해방이 되고 중국이 들어와가지고 강도를 차지함으로 해서 우리는 아직도 국경회담 한번 하자. 다시 열자 소리도 못하고 이따 우리 땅이라고 얘기를 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은 저희들이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걸 수복할 수 있는 이제 체계를 연구를 해서 이제 부학들을 많이 키워서 그 땅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근데 울산역약은 우리 고종 황제가 도장을 찍지 않기 때문에 무효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간동협약도 1941년도 이전에 체결한 협약은 다 무효입니다. 이미 그걸 유인해서 다 인정이 된 부분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땅이를 추적을 못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 또 백두산 전개비, 백두산 전개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오랄 청남 목수병이가 산에 올라가가지고 심사를 해서 국경을 정하는데 서귀, 압록, 동귀, 토문 그래서 이 중국 대표, 우리 대표도 김경문, 여기 이제 박도 이렇게 도지사 이렇게 이제 다 있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모형을 만드는 건데, 요 모형을 여기 실물 크기 새로 만드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에 사는 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백두산 정계지가 어떻게 되느냐. 1931년도에 일본 놈들이 없애버렸습니다. 백두산 정계지를. 그 자리에 지금 북한이 백기를 세워놨습니다. 그냥 글자는 비서만 세워놨습니다.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 백두산 올라갈 때 차를 댔던 주차장 다 해가면 지금 요 자리에 100비만 서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좋은 아주 훌륭한
10호짜리 이제 독도 그리고 우리 이제 화배님께서 드린 독도 제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 또 우리 아까 소개하신 대한민국 애국가 지도 280자 동해안과 백두산을 해서 대마도까지 우리 지도로 그리는 직접 이걸 손으로 다 쓰신 겁니다. 오늘 우리 조영문 선생님 직접 다 쓰시고 여기 여기 기념품에도 보면은 적어 놨는데 그것도 한 장 한 장을 다 쓴 겁니다. 복사한 게 아니고 한 장 한 장 일일이 다 쓰신 겁니다. 지금 제가 쓴 것이 이 나간 것이 53,000장 나갔습니다. 18년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독도 자료들 저기랑 이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보게 되죠. 축하드립니다. 네, 독도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지적이 지킨다. 왜 지적박물관이 우리 지적이 독도를 지키는가? 한마디로 다른 문서 다 필요 없습니다. 연구 논문. 여기에 있는 태정관, 지령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태정관 지령은 1877년도에 일본이 자기들이 이제 유신을 하고 한적봉안 땅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천황한테 바쳐야 되는데 이 이제 독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적 편찬 사업, 지적 조사를 해서 독도를 토지 대장을 만들고 등기부를 만들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이제 시간이 현에서 군에다 묻고 군에서 도에다 묻고 도에서 이제 태정관이면 지금은 일본 수장이지만은 최고 행정기관이죠. 태정관한테 공문을 쭉 보낸 거예요. 그래서 태정관이 이거를 앞서고 있어서 6개월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문을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지난 현에 뭐라고 했느냐? 지도까지 다 붙였으니까 지도까지 다 붙여가지고 죽도의 일도,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토지대장 만들지 말아라. 지적도 만들지 말아라. 지적조사 사업을 하지 말아라고 수상이 공문을 보낸 겁니다. 이건 이제 일본에 양심 있는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자료를 제공을 해서 최근에 이제 알려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지적박물관에 가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태정관 지령이라는 게 있더라. 그래서 군에서 쭉 이제 수상한테까지 공문을 보내가지고 수상이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공문을 내려줬는데 독도는 우리 땅이 아니니까 지역도 만들지 말아야 했다. 그게 1877년도. 그런데 지금은 뭐 일본이 뭐 엉뚱한 소리, 오만 소리 다 하지만은 그건 헛소리지. 헛소리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기들 정권 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들은 주장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적이 독도는 지킨다. 끝내준다. 그런 얘기. 여기에 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일본 총리훈령으로 독도는 조선 땅이라 부비설나 교과서 들어서 8월 18일 날 일본에다가 선언을 합니다. 일본 너가 독도 내놔. 일본 너가 대마도 내놔. 일본 너가 대마도. 1948년 12월 31일 날 연말 기자회견 때 일본 너가 대마도 내놔. 1949년 1월 3일 날 신년 기자회견 때 일본 너가 대마도 내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계실 때 60번을 얘기했어. 60번을 공식적으로 대마도 내놓으라고. 여기는 이제 독도 얘기한 그림입니다만은 이승만 대통령도 대마도도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하신 것 같으니까 요 뒤에 보면 여기 이제 재미나는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17세기 울릉도 독도를 우선 침범했다고 했는데 요 지도가 삼국 저변 지도라는 겁니다. 우리 조선하고 오키나와하고 이렇게 이제 국경을 지어놨는데 여기에 이제 분명히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 땅이라고 딱 되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지도가 하야시라는 일본의 아주 최고 지도 전문가, 동강도 국립지도연합회라고 써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미군한테 오가사와라 하는 성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 지도를 가지고 이게 프랑스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이 지도가. 이 지도를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붙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재판에서 맞다. 이 지도를 증거로 인정을 해서 이 지도에 오가사와라 성이 일본 걸로 되어 있으니까 너가 일본한테 돌리죠. 해서 일본이 그 오가사와라 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섬에, 이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나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도에 대마도가 조선땅으로 되어 있어. 그런데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우리 조선은 노란글로 칠해져 있고 여기 일본인데 또 여기 대마도인데 붉은 색깔하고 같아요 지금. 그렇게 이거는 일본이 아차 큰일 났다. 이 대마도가 조선땅이면 그걸 이성만이 갖다 발단이 큰일 났다 해가지고 이 지도를 변조를 시킵니다. 있던 지도를 다 해소를 하고 저거 나라 색깔과 똑같은 걸로 칠해서 나온 지도가 이 지도입니다. 원본에는 우리 거와 똑같은 색깔을 되어 있습니다. 물론도에 가면 독도박물을 하는데 이거 가짜를 그려놨습니다. 지금 여기도 진짜가 보기가 어려우니까 가짜 지도니까 말. 그래서 제가 부원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팔도 청도라는 지도인데 여기에도 대마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 선조들의 국토의식, 영토의식은 백두산을 머리로 해서 백두대간이 그리고 대마도와 제주도가 양반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고지도에는 대마도가 실제보다도 좀 크게 그려져 있어요. 예, 발음 균형이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대마도를 조금 크게 그려놨죠. 그렇지만은 옛날 이런 고지도에 의하면 전부 다 독도가 우리 것은 더 말할 나위 없고 대마도까지도 분명히 우리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다시피 대마도를 이제 박이장군이라든지 고려말부터 시작해서 쭉 저희들이 침범을 했지 않습니까? 정벌을 했는데 정벌을 했으면은 거기에다가 통치기구를 세우든지 아니면 임명을 하든지 직접 우리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실제 관리를 안 하고 정벌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그러죠. 너희들이 외국과 우리나라 침범한 거와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우리나라를 침범한 거지. 언제 우리가 너의 소속이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독도와 마찬가지로 판적 봉안할 때 대마 도주가 안 된다. 우리는 조선 왕이 교지를 내려줘서 다스리는데 우리 땅을 갖다가 천황한테 받을 수가 없다. 판정 봉안에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양쪽에 배에다가 한 군데는 군사를 가득 싣고 한 군데는 쌀을 싣고 이래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만약에 봉답대에다가 판적 봉헌을 안 하면은 무기를 내는 300도 안 살고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대마 도주가 뗄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봉답대에다가 글을 씁니다. 지금까지 조선이 내려준 중앙으로 국제로 다스렸는데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지금부터는 일본 천황이 내려준 도당으로 다스린다. 또 한 개 판적 봉헌 대마도 그때부터 정식으로 일본 땅에 편입이 된 거죠. 그것도 뭐 불과 얼마 전이니까 엄연히 독도와 대마도는 우리 땅이다. 이것도 우리가 학술적으로 연구를 하고 해서 그 이론을 뒷받침해야 된다. 그런 얘기. 계속 와 계시네. 이렇게 올라오시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우리 명칭 독도하고 1회입니다. 1회. 예. 우리 저기 예. 자, 일로 보이소. 좋습니다. 예, 수준 배려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제천시장 독도전 사무총장입니다. 오늘 참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뭐 특별히 참 이래 추운 날씨지만 코로나 속에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행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전에는 서울 그 동아일보 사옥 앞에서 청계천에서 우리나라 독도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시는 동마적 역사대장 이사님이라든지 많은 분들 모시고 함께 그 바닷속에서 보는 독도 관련 과학을 통한 독도 관련 행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 정말 우리 중원 지방에서 우리 또 이범원 교수님 정말 평생을 거의 뭐 그 지적학 관련해서도 수고하시고 개변으로
독도, 간도 관련해서 많은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해서 많은 구속을 하셨는데 또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또 지적박물관 관장을 맡아서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신 데서 감사드리면서 제가 요청받은 자료는 영토교육의 요람 제천시를 위한 지적박물관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받았습니다. 진행은 지금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일본의 독도 침탈이라든지 영토교육의 필요성과 그리고 독도 체험관의 현황과 지금 개관한 지적박물관의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독도 침탈 행위는 시마네 고시 제40호 독도의 어떤 불법 침입 편입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위에 이제 100년이 되는 2005년도에 소위 말하는 일본의 죽도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2006년도에 이제 교육기본법 개정에 따라 가지고 2008년도부터 해마다 독도 관련 교육 해설시 침서가 만들어지면서 해마다 교육에 대한 도발 그리고 또 2005년도부터 지금 17년째 계속 방위백서를 통해서 그리고 외교 청소를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아베 정권 출범 이후에 독도에 대한 도발은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에는 지난해 도쿄올림픽 시절에 공식 사이트에 성화봉성로에도 독도가 들어가게 만들고 또 금년도에 그 자민당 총재선거 시에는 그 후보자들이 거의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 못하게 하겠다는 정도까지 도발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영토교육을 통한 일본의 영토야도 잘 아시겠습니다. 아마 교과서가 지금 일본에 한 56종이 됩니다. 그 중에 지금 전 사회, 공민, 지리, 역사 모든 분야에서 56종 전체가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서술되어 있는 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교과서가 왜곡되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은 이 많은 학생들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 아마 2008년도부터 교과서가 왜곡이 되었으니까 아마 13년, 14년 전에 벌써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벌써 성인이 지금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아마 졸업했는 이 미래 세대들이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관을 가지고 한국을 적대시하는 앞으로 한일 간의 미래 세대가 굉장히 암울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그 유네스코의 어떤 교육 방침에는 국가 간의 어떤 평화라든지 협력이라든지 그런 기본 틀 속에 교육을 하게끔 지침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본은 이런 것은 아예 도외시하고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늘 교육부 주관으로 열심히 합니다만 또 이 자리에는 독도 관련 교육하시는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독도 교육연구소장도 계시고 많은 분이 계십니다만 영토 교육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토는 권력에 의해서 근대사회적이 만들어진 질서이고 교육은 현재와 이전 시대의 지식과 경험들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전달되는 작업이다. 이걸 묶어서 영토 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배하는 물리적 공간에 대해서 교육을 넣어서 정체성을 심어주는 계획적인 영토의 의도에 따라서 영토 교육이 필요하다. 아마 지금 왼쪽에 있는 그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우리 강도 이렇게 계속 복도에 나와 있는 걸 보면은 아마 저쪽 밑에 있는 자료관에도 보시면은 그 우리 남북한 면적이 합치면 거의 한 2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나 강도 그 위에 있는 면적이 좀 전에 자료관을 보니까 한 64만 평방킬로미터더라고요. 아마 우리 남북한 면적을 합친 3배에 관한 면적이 강도 그쪽에 있다. 어떻게 보면은 바다도 영토의 개념으로 보면은 그 지금 베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는 200평방킬로미터를 설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원 면적을 3.14 파이아를 제곱하면은
거의 만 24만 평방킬로미터가 나옵니다. 아마 그 일본이었다면은 벌써 독도를 중심으로 배타적 경제 수익을 선포하고 그 주권 행사를 하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실제로 바다에도 하나의 우리 육지처럼 영토에 대한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에 오늘 강의를 위해서 준비한 자료입니다만, 교육부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독도 교육의 목적이 뭐냐? 목표가 독도 영토 주권 확립을 위한 체험 중심 독도 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위 체계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독도에 대한 교육 자료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매년 1주간 이상 교육을 독도 주간으로 설정한다든지 10시간 이상 강의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독도 체험관도 아마 그 시도별로 중점적으로 16개 시도에 영토 교육관을 설치하고 있고, 아마 몇 년 전에 2015년이었습니까? 제가 도에 독도 정책관을 할 시절에 이준식 교육부총리님하고 저하고 티타임할 기회가 있어서, 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아마 다음 주에 물론 또 수능이 있습니다만은 수능 문제에 좀 독도 관련해서 영어나 지리나 아니면 역사 어느 분야에서라도 해마다 한 문제 정도는 좀 출제를 하는 게 안 맞느냐,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건 한 15년간의 문제를 조사해보면은 1년에 한 문제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건 한 15년간 중에 한 8문제, 9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원래 어떻게 될는지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시도별로 이렇게 영도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아마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우리 전국에서 내륙 도시인데, 충북이 의외로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유일하게 전국을 누비는 독도 홍보버스가 우리 독도재단이 있는데, 충북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이 우리 독도재단의 홍보버스를 벤치마킹해서 국비 사업으로 독도 홍보버스를 자체를 확보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또 이렇게 제천에 정말 이렇게 독도 교육관을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참 고무적인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충북에는 진천이 있죠. 충북학생교육문화관에. 지금 독도 체험관이 몇 포인트가 됩니까? 17개 성대 2개 수련회 예정이 있고요. 나와서 이렇게 충북분들이 볼 때 왜 독도 관련해서는 독도는 경상북도 소속인데 경상북도에서 더 열심히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보면은 전국을 누비다 보면, 오늘도 서울 다녀왔습니다만 독도에 관해서는 17개 시도, 특히 광주, 부산, 서울 어디 할 것 없이 다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된다. 아마 우리 경상북도에도 지금 현재 6개의 자체 교육전 시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산하에. 그래서 우리 독도재단에서 별도로 자체 시설은 없습니다만은 교육 시설에 컨설팅 할 때, 리모델링 할 때라든지 때는 우리 독도재단에서 같이 협력해서 컨설팅을 하고 해서 최근에 다 이렇게 다시 또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감, 임종식 교육감이 굉장히 또 독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본인께서 또 독도 사회학교도 또 여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유일하게 국내 유일한 영토박물관인 이종학 선생님, 이종학 선생님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이 살아계실 때 아마 공문서 옛날엔 오래된 물건들을 수집하는 서울에 계셨던 분인데, 독도 관련 자료들을 일찍이 깨우치고, 아마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걸 밝힐 수 있는 수많은 자료들은 대체로 한국에 있기보다는 일본에 있는 게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이종학 선생님이 거의 평생에 걸쳐서 엄청나게 수집을 해서 독도 박물관에 기증을 하고 본인이 초대 박물관 관장으로서 또 수고를 하셨다. 아마 이런 분들의 어떤 숨은 노력 때문에 아마 독도를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있는데 큰 밑받침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도는 어느 한 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뭐 안용복 장군이라든지 아니면 의용수비대라든지 또 아니면은 뭐 이정화 선생님 같은 각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들의 헌신과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영토에 대한 그 지적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정은 하나의 보면 땅의 신분증이라도 말할 수 있겠죠. 네? 해당 토지의 위치라든지 면적, 용도, 토 소유 관계에 대한 토지 정보 시스템인데 또 국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국의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한국 영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는 행정구역상 일본은 행정구역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경상북도 울릉군 그 울릉읍 독도리이지 않습니까?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고 우편번호를 가지고 있고 또 한국 사람들은 언제나 1년에 10만 명 이상들이 관광 자유롭게 관광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하기 위해서는 여권을 발급을 해서 허가를 입국 허가를 받아서 오지 않습니까?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외국이다. 뭐 물론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독도에 대한 지적조사 관련해서 요거는 뭐 전체 아마 61년과 2006년도에 토지 청량 작업들을 실시했고 그 일제강점기 1912년부터 6년간은 전국 토지조사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독도는 무인도서라는 이유로 청량을 하거나 지적에 등록했던 작업들을 하지 않아서 독도에 대한 공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뭐 이 부분은 우리 이봉환 교수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려야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뭐 제하기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좀 뭐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거 조금 지난 겁니다만은 늘 이제 전국토에 대해서 이렇게 공시지가를 발표합니다. 할 때 몇 년 전에 있겠지만 뭐 금액이라든지 필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 밝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독도에 대해서는 그 지적을 통해서 영토 주권을 행사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뭐 지적 연구가 독도의 실질적인 인권 강화에 도움이 된다. 뭐 일본의 영토 도발의 일시적인 단편적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실제적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마 아시겠습니다만은 역사적으로 또 법적 접근에 관한 연구분들은 지금 아마 지금 한국과 일본의 수많은 독도 연구자들의 아마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돼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진전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사실이 있습니다. 각자 지금 보면 서로 각국마다 전문 연구자들이 해놓은 축적된 자료들에 의하면은 또 새로운 자료들을 찾아내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 분야라든지 과학 분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으로서 우리가 독도를 지켜나가는데 큰 도움이 된다. 독도의 필지수라든지 또 실질적인 그 외에도 실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영토 주권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뭐 독도, 간도, 대마도, 연해조 등은 그 호적의 지적학적인 문제로서 이를 규명하고자 하는 지적학적인 접근에 의한 자료를 전시 교육함으로써 우리나라 영토 주권을 더욱 강화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봉관 관장님을 잠깐 뭐 본인께서도 조금 전에 처음에 인사를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이봉관 교수님은 아마 퇴임 후에 오늘 저도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제천에서도 학교를 졸업하셨고 또 여러 가지 좀 많은 인생에 또 많은 또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퇴임 후에 또 고향에서 또 사모님도 보니까 교육학 박사님이신데 아주 많이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고향에 대해서 후학들을 위해서 또 아주 지적 방문과 독도, 강도 이런 걸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데에서 존경이 많은 편입니다. 아마 그 국내대학에서 처음으로 독도론과 간도론 학과목을 개설하셨고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서 2008년도에 그 대학교가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 가운데서
아마 이제 독도 연구기관 간에 독도 관련된 뭐 연구소라든지 학과가 있는 대학 간에 영남대학교 뭐 독도연구소 뭐 이렇게 몇 개 대학이 연구협의체를 구성했는데 그 회장님도 맡으셨고 그리고 뭐 부동산 회장이라든지 또 2018년도에는 국제지역학회장까지 하셨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우리 독도재단에 또 자문위원으로 계시면서 또 제안서 평가위원으로도 수고를 해주시고 아마 또 독도를 늘 평소의 지론처럼 산업화하는데도 많은 관심을 가져서 그 독도 상품 산업협회도 창설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아마 노력들과 기여들은 우리 독도 영토 주권을 기여하는데 큰 뒷받침이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토 교육의 중심 제천 지적박물관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마 세계에서 지적박물관이라는 것은 아마 제가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래서 유일한 지적 전문 자료관이 한국의 지역사를 알 수 있는 토지문서라든지 측량기계 등 지역간의 논문들을 한 2,000점을 소장하고 계시고 또 국내에서 또 유일하게 특수화된 문장인 땅의 주민등록증이 지적에 대한 박물관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영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일 수 있고 우리 영토를 지키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도를 해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게 독도와 강도 그리고 대마도 연해주 등 우리 영토를 주제로 해서 지적학적인 전시와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 영토를 좀 더 올바르게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국민의 삶의 기준이 된 지적의 역사를 재정리하고 지역사를 콘텐츠화에 전시하는 지역박물관은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곳으로서 또 박물관이 임시하고 있는 제천이 지적의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여기 마크를 보니까 우물정자 같기도 하고 중간에 페인트를 정확히 못 봤습니다만 아마 그게 뭐 그런 어떤 중심의 어떤 의미가 아니겠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저는 뭐 새벽에 포항에서 출발해서 서울에 11시 행사를 또 같이 또 축사를 하고 또 돌아와서 와 보니까 역시 또 중원 지방에 정말로 어떤 우리나라 어떤 그 독립운동의 또 하나 중심 지역으로서 아마 여러 가지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충분한 좋은 지역에서 또 영토 주권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짧은 발표였습니다만 우리 이원관 교수님과 또 박석희 준위원장님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강의자분들 모시고 아무래도 뭐 저보다 더 많은 또 학식을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 계십니다만 끝까지 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지적학회 고문으로 계시는 서철수 박사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적박물관이 1995년도 개관이 되어서 저도 이게 굉장히 자주 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신구대학교에서 지적과입니다. 지적과에서 30년 교육을 하고 이제 올 2월 28일자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반갑게 우리 이건강 교수님께서 지적박물관을 좀 더 확장시키고 제천시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기에 저도 지적인에 일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멀지만 오늘 행사에 제가 참석을 하고 오늘 여기 여러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선 여기 계시는 우리 이건강 교수님 그리고 이 박물관을 운영해 주시는 관장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제천시에서 지적박물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주제를 가지고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영토 교육의 세계 중심, 영토 교육의 세계 중심이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제천이라는 게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강원도인가 경상도인가 굉장히 헷갈렸는데 와보니까 여기가 충청북도죠. 충청북도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어릴 때 받았던 교육을 다시 새삼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 것 같고요. 이게 또 제천이라는 도시가 세계 중심이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귀한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러한 도시에서 지적박물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독도재단의 그 신순식 사무총장께서 좋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안에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영토에 대한 교육이 얼만큼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첫째 해주셨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지리라고 해서 지도를 보면서 이게 우리 영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토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 중국에 있는 간도까지 연해주까지 포함이 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이 간도, 그다음에 독도, 연해주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우리 조병현 박사님께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발표해 주시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새삼스럽게 그런 시간이 참 중요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우선은 우리 박수를 못 쳐드렸습니다만 오늘 그 설명을 주신 조병현 박사님께 지금 계시는데 박수를 한번 쳐드려요. 그래서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는 그 영토가 참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교육의 어떤 중요성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독도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당시 제가 또 이야기를 우리 사무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에 각 시도에서 독도 체험관을 개설해서 어떤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저희들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확산이 된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적박물관이 1999년도 개설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한 해 늦게 1997년도에 독도박물관이 개설됐어요. 이 지적박물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독도박물관이 지금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거기서 여러 가지 체험도 할 수 있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에 그 영토, 저희들은 뭐 보통 국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국토보다는 영토가 더 넓은 범위죠. 그래서 그러한 영토에 대한 지적의 중요성, 지적이라는 것이 토지의 등록입니다. 토지의 등록. 그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울릉군 독도우리가 101필지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공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은 국민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하나의 호적과 같은 그런 등록이다라고 하지만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권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도 역시 영토 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적의 중요성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발제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가 이게 소유권에 대한 등록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민법과 해석할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민법으로 본다면 거기는 여러 가지 구속력과 공정력과 확정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독도를 이렇게 등기하고 등록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지적의 역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지적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모든 그 오래된 자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대까지 여러 가지 기술적이고 여러 가지 서지 같은 것을 담아놓는 그러한 공간, 이것이 바로 지적박물관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지적박물관이 제천시에서 또 우리 영토 교육을 위한 어떠한 중요한 그런
포지션을 가질 것인지 뭐 이런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여기 계시는 분들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이제 이게 지적박물관을 개설을 하면서 개설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이진호 관장님께서 이진호 교수님 저도 잘 압니다. 그분이 계실 때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 여기 와서 견학도 시키고 또 이진호 교수님 특강도 듣고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이어받아서 우리 삼지 원영희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은 이문강 교수님께서 이 지적박물관을 운영하시고 또 여기에 영토라고 하는 측면에서 독도와 관련성 있게 이렇게 하시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이 제천시에서 지적박물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저희들이 좀 토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제천시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지원 이야기를 하셨는데 박물관 운영한 데는 엄밀히 따지면 경제적인 측면의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관심도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도. 그래서 오늘의 행사가 이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토지 등록과 관련되는 지적 분야의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학생들도 박물관에 자주 들러서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제천시뿐만 아니고 지적박물관은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박물관이 제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권 등록, 즉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박물관에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이 지적박물관이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문강 교수님 아까 독도 전시회를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혹시 지적박물관을 지금 아직 전시된 공간이 지금 없는 것이죠. 제가 전시된 공간을 못 봐서 밑에 누가 대부분 이제 독도, 영토 가지고 독도, 강도, 영토, 체험관을 개관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저는 좀 오아스러운 것이 지적박물관이니까 박물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료도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고정된 그런 것을 잘 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잘 모으고 잘 관리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박물관이었던 뜻인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이제 대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 대학 교수에게 가장 중요하였던 곳이 아마 박물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물관이 박물관 진흥법 미술관하고 진흥법에 보면은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사료를 조사해서 연구하고 교육하고 또 전시하고 보관하고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할 때 과연 우리 지적박물관이 지적이라는 것은 땅의 호적이네. 땅의 호적으로서의 대표적인 부분이 땅의 호적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가 하고 독도간도 하나도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다른 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왜 독도의 호적이 잘못됐냐? 아니 우리는 호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본의 토지 대장에도
일본 애들은 자기 거라고 덕이대면 올려있으니 독도는 이중 국적자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자꾸 해석하려고 하고 일본의 입장으로 보면 이중 국적자다. 그러면 이 이중 국적자로의 생활을 계속 우리는 유지를 해갈 것이냐. 그러면 우리 지적으로 볼 때 언제부터 우리가 토지대장으로 가리냐고 일본은 언제부터 가리냐고. 그래서 그 역사를 따지다 보니까 자꾸 다른 한국을 접근하는 사람들 태정관 지점을 보는데 태정관 지점을 심화대현의 지적 편찬, 심화대현에서 지적 편찬 사업을 할 때 독도에 대해서 토지대장을 만들까 만들지 말까 하고 태종관하고 내무성하고 한 공무원들이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가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 우리 지적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논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지적학자니까 이제 일본의 제자도 저한테 이제 와서 학위를 받고 제자도 하는 말이 참 우리 지적학적으로 보면 아이러니하다 이 문제가. 근데 우리는 학자들이 국제법 학자들은 국제법적으로만 보려고, 지리학자들은 지리학적으로, 생태학자들은 생태학적. 그러면 땅의 소유권 문제를 다루는 문제는 얼마나 그 지적이다. 지리와 지적이 틀리거든. 하나의 필지가 권리 베이스, 필지 베이스냐, 지역 베이스, 사물의 위치 베이스냐. 그래서 저는 제천시가 이제 제가 고향이 이쪽이다 보니까 한약하고 의병하고 두 개를 축으로 제천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제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려고 하는데, 그 처음에 그 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의병의 행사를 제천에서 계속 반복돼서 해왔지만 그것이 문화적으로 상업적으로 상품화될 수 있는 길이 없고, 또 유인석 의병이 제천에서 쫓겨서 계속 가다가 간도 지역으로 올라가서 의병 대장이 있기 때문에 독도와 강도, 이 연해주와 이쪽 또 대마도도 왜 대마도가 흔히들 대마도 문제를 건드리면 무슨 생각이냐면 독도 문제가 그러니까 대마도를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판적보안, 판적, 우리 해조수 모임들도 잘 아시지만 판적이라는 말은 지적과 호적을 합치면 판적인데, 판적 보안에 의해서 대마도가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판적 보안할 때 일본이 대마도 도주한테 들던 게 칼이었는데, 그러면 강압에 의한 것도 인정을 할 것이나. 그리고 그 대마도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됐어도 그 막부에서 기준은 뭐냐, 본토에다 어디에다 같이 한다. 그러면 우리는 독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16.8km인데 지금 대마도는 49.5km, 49.5km. 부산 아파트에서 다 보는데 그 막부가 경계 설정의 기준으로 만든 당연히 문제없고, 그러면 판적 보관에 의해서 그게 넘어가는 게 확실한데, 그걸 가지고 독도 문제는 계속 건드려 왔지만 대마도 문제를 또 일부에서만 보여주고 연해주 문제를 그렇고, 그래서 이 간도 문제는 우리 학자들이 많이 보여주죠. 이 부분을 영토 교육의 중심. 예, 감사합니다. 아마 취득박물관이 제천시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는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이게 제천이라는 도시가 굉장히 어병도시잖아요. 사실 어병도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서 도시가 발전되어 왔다면 영토하고 관련되는 그런 박물관으로서의 어떤 역할,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제천시가 그게 이제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아마 우리 이광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포부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는 이제 공감하는데, 조금 더 우리가 이제 본다면 이
영토, 우리 이제 토지하고 관련해서 보면 옛날에 우리 조선 후기에 뭐 이익선생 같은 한전노이나 뭐 평전이나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또 정약용 선생 같은 분도 역시 이러한 토지 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조선 후기 실학파에서 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등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적박물관이 그냥 어떤 그 고정 서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러한 기구들을 전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해서 성과를 낸다면 제천시에서 법영보다도 영토 관리에서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독도 지적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첫 번째, 행정구역 경계가 없습니다. 독도리. 지적도에 등록 단위는 리단입니다. 그런데 독도리에 경계가 없어요. 독도리의 섬들을 다 보태서 합한 게 독도리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행정구역도 못 만듭니다. 이 경계를 어떻게 지우느냐. 독도 섬 외곽선을 그대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독도리의 경계가 되고 그게 독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럼 가운데 바다에 있는 건 어떻게 할 거냐. 중요한 지형 독도 섬에 의해서 그 구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로를 열고 지목을 해라고 합니다. 같이.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세계에서 바다를 가장 먼저 등록한 최초의 지적공부가 되는 겁니다. 아직도 바다를 지적공부에 등록한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구도 많이 하고 우리 지적분야에서 발표도 많이 합니다만은 어려워요. 지적법에다가 지목구역 방법에다가 바다 지목은 필요하면 해라고 한다. 담수정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면적이 늘어나니까 가치도 그만큼 올라가는 것이고 이 경계도 만들고 행정구역도 만들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음에 지적 불입지입니다. 안용복로 이사로는 있는데 지목에 도로가 없어요. 그리고 번지 중에 결번이 2개가 있습니다. 그 2개 결번된 번지를 도로 번지로 해서 숙소 들어가는 거하고 거기 경찰들 있는데 올라가는 도로를 내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독도에 지적이 바르게 등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보다 지적 공부에 먼저 등록했습니다. 공시지각이 먼저 되겠습니다. 우리보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일본에 있는 지적 공부 저거 불태우라고 없애라고 얘기를 해야죠. 이전 북집다면 그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지적도를 없애야죠. 덕지부도 없애야죠. 그게 우리가 국가적으로 해야 될 독도운동의 새로운 방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946년도에 우리가 민군정 때 우리 안희영 민정장관이 독도 도사 지시를 하죠. 첫 번째 그 자료들을 우리가 잘 찾아내 나무 푯말 세운 거 안희영 민정장관이 미군정 때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하고 나서 61년도에 비가 억수로 오는 날 울릉도 군청을 내리 코트를 입고 나오면서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독도 빨리 청량해라. 조지대장 만들어라. 그 독도 지시문이 있습니다. 네. 공문이 특별 지시 청량해가지고 지식국부에 등록하라는 그런 것들을 자료들을 잘 우리가 활용을 해서
독도 홍보에 나서야 되고, 특히 우리나라 장관들 또 대통령 왜 독도를 못 갑니까? 우리 저 관장님께서 우리 총리나 장관들 모시고 독도 한번 방문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차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했지만은 이제 우리가 기록이 마라. 사슴을 보고 사슴이라고 얘기해야지.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독도가 우리 땅이지. 왜 대통령이 그 일을 못 갑니까? 국회의원이 왜 그게 갖다 그걸 자랑으로 여겨야 됩니까? 자랑을 해야 됩니까? 나 독도 갔다 왔다고. 내 땅 내가 갖고 오는데. 그런 인식들을 확실히 이제 바꿔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물관이 해야 될 일 중에 영토, 고영토 부분에 종합적인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지도에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같은 지도 한 장에 독도와 대마도와 강도 얘기를 다 할 수 있는데 독도 공부하는 사람은 그 지도를 보고 독도만 얘기합니다. 대마도 공부하는 사람은 대마도만 얘기합니다. 동해 바다 연구하는 사람은 동해 바다만 얘기해요. 똑같은 한 장 지도를 가지고 동해부터 명칭부터 시작해서 독도 문제, 대마도 문제, 강도 문제까지 전부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서는 이제 통합적으로 이 영토 문제를 다루면서 지도 한 장을 가지고 다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사람 후학들을 키우고 연구에 따라지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많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자료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후속 연구하는 사람들, 석박사들이 많이 나와서 진짜 세계의 중심, 영토 교육의 중심 대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간절한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몇 가지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적이라는 게 토지 등록인데요. 독도가 이제 이 섬이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근데 그걸 바깥 경계를 전체적으로 잡아서 그걸 등록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바다, 그 중간에 있는 바다를, 이 바다는 사실상 등록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등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그 바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지금 뭐 간석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등록하라고. 근데 해양지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이렇게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등록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박물관에서 또 연구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심포지움을 통해서 발표도 하고 그걸 가지고 정책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잘못 등록되어 있는 것은 뭐 어차피 울릉군에 가서 우리가 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일본이 먼저 등록해가지고 이중국적이 된 것인데 이건 끊임없이 지금 이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거기서 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독도를 찾는 것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박물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사실상 영토하고 관련된 거니까 우선 토지 등록과 관련되는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을 잘 발굴을 해서 전시도 하고 그것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박물관에서 그런 것을 주제를 삼아서 심포지엄, 그 다음에 워크숍,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술, 연구를 통해서 사업을 한다면 아마 제천시에서 뭐 여러 가지 지원도 받을 수 있고 또 제천시에서 발언되는 그런 내용이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이 지적박물관이 독도 내주와 같은 그러한 분야, 영토에 관련해서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그 숨어 있는 박물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천시 안에 제천시에 있는 역사적인 사지가 있을 거예요. 그 역사적인 사지가 아마 조사도 많이 돼 있을 겁니다만 대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지를 조사를 할 때 보면 그냥 그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정도만 조사를 하는데 토지 등록과 관련된 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토지에 대한 풍속 이런 것도 많이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발굴하다 보면 제천시에서 하지 못한 일반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바로 토지와 관련된 것을 지적박물관에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발표하면 참 좋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제천시에서 영토의 중심이 되는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제천시의 토지관과 관련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제가 시간이 10시까지 그렇죠. 다른 한 분만 더 마이크 괜찮습니다. 구성을 하겠습니다. 전시된 지도를 보다 보니까 동해 서해가 나옵니다. 한국해가 안 되고 동서남북에 동해가 되면 서해는 저쪽에 진화 쪽에서 봤을 때는 동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토 분쟁에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박물관이고 지적학회니까 그런 거 좀 정리해서 앞으로 만약에 그 애들을 체험학습을 시킨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기는 황해가 돼야 되고 동해라고 쓰지 말고 뭐 한국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표기해 주셨으면 그리고 또 바란다 그러면 박물관에서만이나 또 황해를 교육에 좀 활용을 했으면 그런 바람이다. 그리고 여기 교수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거 좀 다시 바로 잡아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를 보면 어떤 경우는 뭐 일본해라는 용어도 막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해 용어도 나오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이제 박물관도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학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서 바로 잡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네요. 다른 또 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토 교육의 요람인 제천시의 지적박물관 역할에 대해서 지금 주제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천의 인구는 거의 지금 12만 정도이고요. 소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적박물관을 개관하게 된 것을 제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금 의림지와 청풍호 두 가지의 관광특구가 있는데요. 그 관광특구보다도 저희는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독도라는 것을 평면으로만 공부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전 근대 교육을 지금 하고 있던 상황이었었는데 지적박물관이 아이들의 체험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독도 교육을 체계화시킨다면 아이들은 분명히 독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속으로 깊이 새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계속 꾸준히 노력한다면 아이들은 지적이나 저희도 어릴 때 놀던 그 자치기 이런 것도 다 지적과 관련된 길이재기 이런 거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지적박물관이 뭔가 고립적이고 외부적인 곳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 시민으로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상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중심이 돼야 돼요. 박물관은 전문가들의 중심이 아니고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마 우리 박물관에서도 잘 받들어서 하면 제천시에서 여러 가지 아주 중심이 되는 그런 박물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에서는 사실은 오늘 독도재단의 신수식 사무총장께서 좋은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지적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독도 중심으로 또 여러 가지 영토 중심으로 우리 교육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 뜻이 아마 제천시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이봉관 교수님께서도 이제 한 2, 3년 후에 학교 퇴직하고 나오시면 본격적으로 아마 활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천이 고향이시니까 제천시에서 박물관이라고 하는 큰 공간을 마련해서 제천 시민을 위한 그런 어떤 볼거리, 그 다음에 또 교육
이런 부분에 기여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병현 박사님께서 좀 더 세부적인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수정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독도 중심으로, 영토 중심으로 우리가 지식과 관련해서 등록을 한다면 어떻게 등록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말씀을 해주셨고, 아주 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또 말씀을 해주신 게 이 독도라고 하는 게 이제 서도, 동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그 용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우리가 잘 정리를 한다면 바로 영토에 대한 주권을 찾을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정리해서 지적박물관이 세계 중심이 되는 제천시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프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간담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를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